데일리 브리핑. 네, 오늘은 이 워싱턴의 주요 정치적인 이슈들을 진보적인 민주당 입장에서 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한인민주당협회 스티브 강 회장이 연결되어 있는데요. 강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지난 6월 7일에 치러진 캘리포니아주 예비선거 결과가 이제야 윤곽이 좀 잡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늦은 우편 투표 이 개표 결과로 일부 공화당 지도부에서는 비난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선거 결과가 왜 이렇게 늦게 나오는 겁니까? 네, 일단 기본적인 선거 시스템을 이해하셔야 하는데요. 일단 미국 선거법을 따르면 각 주마다 다 시스템들이 다릅니다. 그리고 뭐 앵커께서도 아시겠지만 선거 날짜도 다르고 투표하는 방식도 뭐 캘리포니아와 텍사스와 뉴욕 다 다릅니다. 특히 이제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고 프라이머리라는 시스템으로 예비 선거에서 각 당 후보를 선출하는 게 아니라 가장 표를 많이 받은 탑2 후보가 올해 11월 본선에 진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단독 출마를 했어도 자동으로 톱2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당선이 예비 선거에서는 안 되고요. 11월 본선에 다시 투표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예외가 있는 게 이제 로컬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뭐 시, 카운티, 교육구 이런 지역구에는 이제 예비 선거에서 과반이 이제 50%를 표를 넘기면 이제 본선에 진출하지 않고 바로 당선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죠. 이제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는 이제 팬데믹 기간 더 많은 유권자들이 투표할 수 있도록 100% 우편 투표 시스템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권자 등록을 하신 경우에 이제 현장 투표도 할 수 있지만 모든 유권자들에게 우편 투표 용지가 이제 메일아웃이 되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이제 캘리포니아 6월 예비 선거에서 일부 공화당 지도부의 이제 비난을 받고 있는 이유가 이제 선거 당일 밤에 나온 선거 결과와 3주가 지난 오늘의 결과가 많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제 지금 로스앤젤레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장 선거가 가장 지금 화제가 많은 선거로 지금 치러지고 있는데 선거 당일 개표 결과 보도하셨겠지만 억만장자 리카루스 후보가 캐런 베스 후보보다 5% 더 많이 그렇죠. 이제 1위를 달리고 있었거든요. 네네. 네, 하지만 지금 3주 이제 지난 지금 결과를 보면 캐런 베스 후보가 역전을 해서 이제 리카루스 후보보다 거의 한 7% 이상 앞서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결과를 가지고 일부 공화당에서는 뭐 우편 투표 결과를 믿을 수가 없다, 선거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는데 일단 선거 시스템에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캘리포니아의 대부분의 유권자들은 현재 트렌드를 보면 우편 투표 옵션을 선호를 합니다. 특히 이제 뭐 코리안 아메리칸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선거법으로는 이제 선거 당일인 6월 7일, 화요일이죠. 우체국 소인장, 포스트마크를 받은 투표용지는 다 인정을 받기 때문에 이게 뭐 선거국에 도착하는 게 뭐 이틀이 걸릴 수도 있고 또는 뭐 일주일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우편 투표 시스템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선거 당일 결과와 지금의 결과가 많이 달라졌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적받는 이유 중 하나가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뭐 지난 대선 결과를 가지고 아직까지도 조작되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잘못된 주장으로 여러 대다수의 공화당 소속 유권자들은 우편 투표를 신뢰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공화당 또는 보수 유권자들은 당일 투표, 선거장의 그 투표소에 가서 직접 머신에게 투표하는 것을 선호를 해서 뭐 LA만 해도 당일날 개표 방송을 딱 보면 조금 더 보수적이고 조금 더 이제 그 중도 성향의 리카루스 후보가 1위를 달리고 있네. 하지만 거기서 안심할 수는 없는 거고요. 대다수의 이제 우편 투표가 나중에 선거국에 도착해서 카운트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그 수치가 좀 변화가 되는 것 같고 여기가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2018년도에 영긴 그 당시 연방 하원 후보가 처음에 연방 하원에 도전했을 때 저희 모두 다 최초 한인 여성 당선된 줄로 알았습니다. 그렇죠. 아마
네, 오리엔테이션도 가셨는데 나중에 몇 주 뒤에 이제 뒤집혀서 낙선을 하게 됐습니다. 자, 민주당 또는 뭐 공화당이 연방 하원에서 이제 다수당을 차지하려면은 캘리포니아 경합 지역구를 확보해야 되는데 지난 예비 선거 결과를 분석해 보면 판세가 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네, 이제 캘리포니아는 이제 미국에서 대표적인 진보 이제 주로 불려서 예. 과연 뭐 공화당이 차지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청취자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물론 이제 캘리포니아주 전체로 보면 뭐 주지사나 뭐 이런 것은 이제 지난 뭐 리컬 선거나 최근 선거에서도 보여준 것처럼 이제 좀 공화당 후보에게는 좀 많이 불리할 수는 있지만 하지만 캘리포니아가 넓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53석 중 연방하원 53석이 캘리포니아가 확보하고 있는데 뭐 센트럴밸리, 뭐 베이커스필드나 뭐 프레스노 이런 지역 또는 일부의 이제 오렌지 카운티 일부 지역은 공화당 강세 지역으로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2022년 중간 선거 이제 전망을 보면 민주당이 41석은 거의 뭐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고요. 그 공화당이 한 8석 그리고 남은 연방하원 3곳은 이제 진정한 경합 지역구로 이제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올해 이제 연방하원 선거에서 이제 다수당을 유지하려면 이 3곳을 이제 현재로서는 공화당이 확보를 하고 있는데 다시 가져와야 되고요. 공화당으로서는 이 3곳을 지켜내야만 이제 케빈 맥카티가 이제 연방 하원 의장으로 또 나갈 수가 있고요. 그래서 단 2가지 이제 말씀드리자면 이제 부에나팍이나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뭐 부에나팍, 뭐 폴러튼 이런 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연방 하원 45지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두가 알다시피 이제 한인 미셸 박스틸 공화당 소속 의원이 이제 재선에 도전하고 있고요. 네. 반대로 이제 민주당 제이첸 대만계 이제 제이첸 후보와 이제 11월 본선에 붙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 45지구가 지금 경합주가로 불리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유권자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민주당 유권자가 한 5%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보면 뭐 스틸 의원에게 좀 불리하다는 분석도 있지만 하지만 한인을 포함한 아시안 유권자가 한 30%가 넘거든요. 네. 그래서 당 상관없이 특히 한인분들은 이제 한인 후보들에게 투표하는 그렇죠. 그 성향이 있고 또는 다 비슷합니다. 아시안들은 또 아시안을 조금 더 선호하는 이런 경향이 있어서 뭐 물론 뭐 데이터로는 민주당이 조금 더 많아서 유리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이첸이 안심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미셸 박스틸 의원에게 또 불가능한 싸움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당 상관없이 아시안 표를 확보하는 이런 로드맵을 가지고 지금 선거 캠페인을 도입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더 예를 들자면 이제 로스앤젤레스 북부 지역에 한인들이 또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뭐 포터벤치나 산타클라리타 이 지역을 대표하고 있는 27지구에 같은 경우에는 현재로서는 이제 공화당 마이크 가시아가 의원이 지금 현재로서 현역을 의원을 하고 있는데 선거구 재조정으로 통해서 이 지역도 현재로서는 이제 공화당 강세 지역에서 민주당 강세 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본선에서 마이크 가시아 공화당 현역 의원과 크리스티 스미스라는 계속해서 민주당 경쟁자 후보로 이제 떠오르는 후보가 있는데 또 리매치가 이번에 11월 본선에 있는데 이 경우에도 이제 물론 민주당 후보에게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라는 분석이 있지만 현재로서는 저조한 투표율로 공화당 유권자가 이 지역구에서는 더 많이 투표를 하고 있어서 마이크 가시아 후보가 생각보다 큰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11월 본선에서 이기려면 경합 지역에 있는 후보들의 가장 큰 숙제는 이제 투표율입니다. 네. 최근에 뭐 다양한 예비 선거 결과를 보면은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영향력이 보통이 아닌 걸로 나왔었는데 이 뉴햄프셔에서 진행된 차기 공화당 대선 여론조사에서는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닌 말입니다. 이 민주당의 공화당 플로리다 주지사죠. 론 디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 이 주지사가 아주 근소한 차이로 1위를 달리고 있거든요. 이 민주당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이제 민주당에서는 좀 공화당 내에서 좀 흥미로운 일이 생기고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데요. 일단 왜 저희가 이제 흥미롭게 생각하는 이유 중 하나가 이 중간 선거에서 이제 대다수의 공화당 후보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제 공식 지지, 그 인도스먼트를 받으려고 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비행기 타고 플로리다에 가서 이제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을 만나서 내가 저를 지지해 주십시오. 그래서 지지를 받으면 특히 이제 공화당 지역구에서는 큰 힘이 이제 실려서 그 공화당 유권자들이 대다수의 이렇게 그 후보에게 투표하는 그런 트렌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앵커께서도 아시겠지만 뭐 벌써부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이지만 2024년에 이제 가장 유력한 공화당 대선 후보로서 다시 이제 떠오르고 있는데 여기서 그 이 높은 인기를 자랑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을 대적할 만한 공화당 정치인이 나타난 게 바로 이제 플로리다 주지사 론 디샌티스입니다. 네. 그래서 네 최근에 한 이제 뉴햄프셔 폴 물론 딱 그 여론조사 하나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처음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닌 후보가 이제 앞으로 차기 대선 공화당 후보로서 1위를 달리고 있는 게 론 디샌티스가 이제 39%, 트럼프 전 대통령이 37%. 네, 그래서 2% 차이로 지금 데샌티스 주지사가 이제 1위를 뉴햄프셔 포에서는 달리고 있는데 이게 좀 흥미로운 일이 이 론 디샌티스 주지사의 지금 인기와 지금 높은 지지율, 전국적인 그 네임 아이디 이런 것은 사실 2018년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식 지지로 이루어졌거든요. 이분이 처음 그 주지사직을 도전을 했을 때 그 당시에는 플로리다주에서 아무도 이분을 몰랐어요. 아무도 모르고 네. 뭐 인지도도 없고 돈도 없고 했는데 그 당시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깜짝 이 론 디샌티스 후보에게 지지를 함으로써 1위를 달리고 있던 다른 공화당 후보가 이제 낙선이 되고 론 디샌티스가 1위로 와서 지금의 이제 인기 높은 플로리다 주지사가 탄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까지도 론 디샌티스 주지사가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과 행보를 같이 했는데 최근 들어서 이러한 본인에게 조금 더 유리한 특히 이제 백악관에 진출할 수 있는 이런 인디케이터나 여론조사가 좀 더 좋게 나오자 유일하게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식 요번에 이제 재선을 출마하게 됐는데요. 네. 유일하게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식 지지를 받지 않는 그리고 아예 리퀘스트 하지도 않았습니다. 요번에는 네 부탁하지도 않은 후보가 론 디샌티스 후보입니다. 네 민주당으로 봤을 때는 와 이제 한때로는 가장 친한 이런 동지였는데 이제 곧 이제 라이벌이 생기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이제 흥미롭게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자, 연방 대법원이 지난주에 낙태 권리를 보장하는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은 그 결정으로 인해서 지금 파장이 큰데요. 그러면은 이것이 민주당, 공화당 어느 쪽에 더 유리하게 진행이 될까요? 네, 이제 뭐 계속 라디오 코리아에서도 보도가 되고 있지만 예. 지금 이 결정이 나온 이후로 이제 전국적으로 이곳 LA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제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마 뭐 소셜 미디어를 보거나 아니면 TV를 켜시면 여러 뭐 민주당 또는 공화당 그리고 여러 정치인들이 이거 뭐 반대, 찬성 이런 의견을 계속해서 이제 발표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어떤 한 당에게 유리하다고는 말할 수는 없지만 물론 뭐 공화당은 공화당 내에서는 우리한테 유리하다. 또 반대로 민주당은 민주당이 유리하다라고 하지만 저는 그것보다는 당 전체적으로 보기는 힘들고요. 일부 정치인 또는 지역구로 좀 분석을 해야 된다고 봐요. 네. 우리가 있는 이제 캘리포니아, 저희가 거주하고 있는 캘리포니아는 워낙 진보적인 이제 색깔이 있기 때문에 이제 지난주에 나온 대법원의 판결을 이제 전체적으로 반대하는 분위기가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시위가 이어지고 있고 해서 이제 게빈 뉴섬 주지사 같은 경우에는 차기 이제 그 대선 주자로 꿈꾸고 있기 때문에 벌써부터 이 기회를 가지고 전국적인 크게 이제 반대 시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벌써부터 이제 게빈 뉴섬 주지사는 뭐 오레곤주나 워싱턴주, 이 태평양 그 보도에 있는 이 세 주에 리드를 해서 우리가 여기서는 낙태를 할 수 있게 우리의 캘리포니아는 이 세 곳에서는 합법화를 유지하겠다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이러한 그 발표를 하고 있어서 벌써부터 민주당 내에서는 이분의 인기가 더 상승을 하고 있고요. 반대로 또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이제 경합주에서는 후보들이 조금 불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 판결에 따라서 특히 네. 이제 공화당 후보로서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이제 낙태 이슈가 전체적인 1위 이슈는 아니었는데 앞으로는 유권자들에게 본인의 이제 입장을 발표하기 때문에 좀 곤란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인민주당 협회 스티브 강 회장과 함께했습니다.